네, 이번에는 두 번째 분석으로 이제 균형과 방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희곡은 기본적으로 어떤 균형 상태에서 시작해서 또 뭔가 방해물이 생기면서 변화가 시작되고, 변화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균형 상태로 이제 돌아오는 것이 희곡의 궁극적인 이제 목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햄릿의 경우에는 유령이 등장하면서 다양한 이제 인물들 간의 어떤 평형 상태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햄릿이 그래서 이 유령 때문에 복수를 결심하게 되고, 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오피리아와의 사랑을 이어가지 못하고 포기하잖아요. 자신의 운명을 마치 예상한 것처럼. 어쨌든 또 오피리아 같은 경우에도 햄릿이 또 미치게 되면서 뭔가의 균형 상태에서 바뀌게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방해 요인이고, 이제 방해물, 그러니까 나중에 장애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장애물들이 계속 생기면서 결국 인물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그쵸? 이런 것들이 변화되고, 이런 거에 의해서 또 뭔가, 변화가 생기는데, 결국 희곡은, 다시 뭔가 새로운 균형 상태로 이제 돌아오는 거고, 결국 이 희곡이 끝날 때는 이제 모든, 그쵸? 중요한 세력들이 원하는 바를 성취했거나 아니면 추구하고자 하는 일을 이제 그만두게 될 때까지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햄릿의 경우에는 모두가 그쵸? 죽게 되면서 이러한 것이 다시 균형 상태가 찾아오면서 희곡이 끝을 맺게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희곡은 어떤 균형 상태에서 시작해서 방해물이 생기고 그쵸? 장애물이 생기면서 변화를 맞이하게 되고 다시 뭔가 계속 새로운 균형 상태로 돌아오는 게 희곡의 목표다라는 기본 개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것이 과연 이제 균형 상태인지 그 균형 상태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제 앞으로 계속 파악해 볼 텐데요. 우선 햄릿이라는 극의 기본 균형 상태는 이제 어떤 것인지 좀 찾아보는 거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과연 이 그쵸? 이 극이 일어나는 곳, 이 여기는 어디인지, 이제 덴마크 왕가고, 뭐, 노르웨이 왕자의 어떤 침입이 있고, 오랜 전쟁을 겪었다라던가, 우리가 사는 이제 세상은 어떤 곳인지, 그쵸? 중세에서 이제 르네상스로 넘어가고, 뭐, 종교, 여러 가지 전쟁 등이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상황은 또 어떤지, 뭔가 선왕이 죽었고, 이 선왕의 동생과 왕비가 한 달 이내에 결혼을 했고, 또 왕자가 있었는데, 국민들로부터 굉장한 존경을 받고, 또 오피리아라는, 그쵸, 여인과 뭔가 사랑을 하고 있었고, 뭐 이제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다. 시간과 연대, 그다음에 등장 인물들 간의 관계는 어떤지, 그다음에 이 인물 하나하나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누구인지 찾아보고 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걸 원하는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극이 전개될 때는 이제 소개하는 정보와 어떤 극적 행동이 직접적인 이제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제 이런 것들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21세기로 바꿀 건지, 그쵸? 등장인물들의 관계는 어떻게 바꿀 거고, 그들은 과연 누구인지도 다 바꿔볼 수 있겠죠? 네, 구체적으로 그럼 균형과 방해가 뭔지 한번 인물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균형 상태와 그 균형을 깨는 방해 요소가 무엇인지 이제 찾아 한번 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드라마 자체는 그쵸? 하나의 방해 요소와 이제 그걸 해결한다고 끝나지는 않겠죠. 그거 바로 해결하면 너무 심심하고 재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다양하고 또 굉장히 어려워야 되는 거죠. 주인공이 너무 쉽게, 그쵸? 그거를 깨면 안 되고, 이루면 안 되잖아요. 특히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어떤 흘러갔을 때 오는 즐거움과 어떤 놀람, 그쵸? 긴장감과
궁금증이 생기면서 이제 재미있어질 텐데요. 그래서 이제 방해 요인이 생기면 이제 그걸 해결하고 새로운 균형 상태를 만들기 위한 목표가 끊임없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변화된다라는 건데 한번 햄릿을 중심으로 한번 찾아보면요. 기본적으로 햄릿이 초기, 그쵸? 극이 시작할 때의 균형 상태는 과연 무엇일까? 이건 이제 제가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은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햄릿은 일단 그냥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조금 더 오래 슬퍼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돌아가셨는데 바로 어머니가 재혼을 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뭔가 좀 의심스럽고 내가 의심스러운 건 있는데 물증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원래 유학하고 있다가 요것 때문에 돌아왔잖아. 그래서 다시 그래 유학을 가야겠구나. 그러면서 오피리어를 사랑하고 있는 게 나의 그쵸 햄릿이라는 사람의 일단 지금 현재의 균형 상태인데요. 이거를 깨는 이제 방해 요소가 무엇이냐 이거죠. 일단 유령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쵸? 유령이 등장해서 아버지가 죽은 이유를 알게 됐다라는 게 이제 방해 요인이 되면서 새로운 뭔가의 균형 상태를 세우죠. 그게 새로운 이제 목표가 되는 거죠. 난 현재 지금 이랬는데 이걸 알게 됨으로 인해서 뭔가 새로운 것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뭘 다짐해요? 이제 복수를 다짐하게 되는데 이 복수와 관련해서 이제 디테일이 변화되겠죠. 이 극이 끝날 때까지 복수라는 큰 틀의 목표는 변하지 않지만 복수를 하기 위한 이제 전략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제가 크게 보는 거야. 햄릿은 그쵸 뭔가 의심했는데 물증을 찾아야 되는데 이 물증으로 이제 연극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복수를 위해서 사랑을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미친 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또 새로운 방해물들이 계속 일어나요. 사실 이제 폴로니어스가 죽기 전에도 이제 친구들이 밀탐 그죠? 자기를 염탐하러 오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지만 어쨌든 크게 보면 결국은 자기가 그쵸? 사랑하는 여인의 아버지를 죽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원래 이 나라에 있어야 되는데 그쵸? 떠나보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왕의 밀지가 있는 거죠. 이제 왕은 뭔가 햄릿이 의심스러웠는데 이제 확신을 갖게 됐고 그래서 햄릿을 죽여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둘 간에 그쵸? 이제 전략 싸움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방해물이 생기고 이걸 또 해결을 하잖아요. 햄릿이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계속 방해 요인이 생기고 이걸 해결하려는 새로운 어떤 균형 상태의 목표들이 수정되면서 극이 전개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햄릿과 관련해서 이 2차 방해 후, 그죠? 3차 방해물은 또 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여러 인물들 중에 하나의 인물을 정해서 한번 찾아보는 건데요. 앞에서 했던 햄릿의 경우처럼 그 초반기에 그 인물의 이제 균형 상태는 무엇이었는지 한번 작성해보고 그것을 깨는 이제 방해 요인은 무엇인지, 그쵸? 그로 인해서 새로운 목표, 새로운 균형은 무엇인지 한번 이제 각 인물의 입장이 돼서 생각해보고 이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수업이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고 이거를 또 같이 공유하고 했을 텐데 이제 여러분들은 각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예를 들어 오피리어의 이 상황이 이게 맞나? 이렇게 해서 정답을 찾으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게 정답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제 오피리어의 입장에서 극 초반에 균형 상태는 어떤 것일까 이제 생각해 볼 때 오피리어는 햄릿을 과연 사랑했는지 오피리어도 햄릿과의 어떤 사랑을 원하고 있었는지, 그쵸?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생각을 넣으시는 거고, 그 근거는 이제 대본을 읽으면서, 이거는 정말 햄릿도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혹은
고민 중인지, 그쵸? 뭐 다른 누군가 있지도 않았을까요? 네. 하여튼 그리고 이제 새로운 방해 요소가 나타나잖아요. 예를 들어 오빠와 아버지가 그 반대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그게 내가 생각했을 때는 방해 요소가 전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러면 오피리어는 실제로 오빠와 아버지의 명령에 따르려고 했는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 원작에는 그렇게 많이 담겨져 있지 않거든요. 이거 여러분들이 해석을 넣어가면서 한번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차 방해 요소는 예를 들어서 햄릿이 미쳤잖아요. 오피리어 입장에서 햄릿이 미친 게 굉장한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오피리어 입장에서는 햄릿이 미친 상태가 됐으면 이제 새로운 균형 상태가 뭘까요? 햄릿을 버리는 거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햄릿이 왜 미쳤을지, 그쵸? 고민하고 햄릿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의 새로운 목표를 세워서, 그쵸? 햄릿이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한 뭔가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빠에게 이제 달려가잖아요, 오피리어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오피리어가 아빠에게 이제 달려간 이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오피리어의 입장에서 균형 상태와 방해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오피리어 입장에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목표와, 그쵸? 새로운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인물 중심으로 한번 채워 넣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앞에서 배운 개념들을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두 개의 사건이 모여서 하나의 행동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은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인물별로 어떤 균형 상태를 사실은 원하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깨려는 어떤 방해 요소들로 인해서 뭔가 변화하게 만들게 되는데 이것들이 계속 그쵸? 많이 만들어지면서 궁극적으로 희곡은 이제 새로운 균형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작성한 어떤 방해와 새로운 균형은 이제 예시를 들어서 크게 작성한 것이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작품을 분석할 때는 이렇게 크게 가는 게 아니라 아주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이제 분석을 하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내가 배우라고 생각을 하면, 그쵸? 아, 내가 햄릿 역할을 하는 배우야. 그러면 대사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말 햄릿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이걸 방해하는 그쵸? 요소들은 과연 무엇인고, 그 다음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쪼개면서 표정이라던가 그쵸? 나의 어떤 몸짓 이런 것들이 아주 디테일한 분석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